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우리 계리직 핵심 내용 체크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사회적 항일 운동과 더불어서 통일을 위한 노력까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강의 속으로 출발. 자, 기출문제로 사회적 항일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올라라. 단결은 힘이다. 약자의 힘은 단결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자. 이 단결 강조하는 게 나와요. 단결. 네, 느낌 딱 받으셔야 돼요. 네.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의 일정한 세력을 향하여 집중돼야 할 것이니 이어서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으로 협동으로 병진해야 될 것이다. 민족운동과 계급운동, 즉 민족주의자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의 합동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딱 느낌 오셔야 되죠. 바로 뭡니까? 신간회입니다. 1927년에 결성된 정우회 선언이 단체 창립에 영향을 끼쳤다. 네, 당연한 거죠. 정우회 선언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하고 연합하자라는 것이 바로 정우회 선언이었어요. 네, 맞는 얘기고. 단체가 아닌 개인만이 신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렇고요. 비합법적인 단체다. 천만의 말씀이죠. 합법단체입니다. 광주학생운동에 자극을 받아 서울에서 민중대회 개최했다.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고르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정답 1번.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바로 들어갑니다. 민족유일당의 운동과 신간회 보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자, 사회주의 사상 수용이 돼요. 1920년대에 3.1운동 이후에. 왜 그러냐면 1917년도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레닌에 의해서. 그래서 소련으로 국호를 바꾸게 되고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공산당 생겨나게 되고 일제는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뭉치자라는 거죠. 자, 배경은 사회주의 탄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요. 이게 서로 뭉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주의 삼부 통합운동, 참정신이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예, 여기 통합운동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두 개를 다시 이제 줄어들게 되죠.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자, 이런 것에 자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1926년도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학생들하고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손을 잡았었죠. 그래서 야, 뭉치자. 네. 그리고 30년대 들어오면 한국독립당으로 개편하게 되고 한국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정우회에서는 여기 보시면 사회주의 계열인 정우회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협동전선이죠. 정우회에서는 1926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치안유지법 1925년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인 1927년도에 신간회가 결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27년에 신간회 결성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민족주의 세력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비타협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광수 같은 경우가 타협하자라는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것을 배격하는 겁니다. 자, 회장으로 이상재, 부회장으로 홍명희 등이 선출이 됐고요. 자, 일제강점기 때의 최대의 합법적인 최대 단체입니다. 자, 기회주의자 배격하자라는 것이 나오죠. 기회주의자가 바로 뭐예요? 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사회주의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자치를 얻게끔 하자. 독립은 머니까. 이런 것들이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배격하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체 활동들이 있었는데 여기 농민, 노동, 여성, 형평운동을 지원을 했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지원을 했었죠. 자, 해체게 되게 되는 거는 그 일본 애들이 가만 내비두지 않죠. 자, 또 한 가지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협력을 하게 되더라. 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란 노선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계급투쟁으로 원래 노선으로 가라라는 코민테른 세계 공산주의에서 그런 것을 지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1931년도에 해체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학생운동 보겠습니다. 우선 순종 장래일에 맞춰서 60만 세 운동, 학생과 사회주의자가 함께 했으나
사회주의자는 나중에 빠지죠. 학생 주도로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발각이 돼가지고. 자,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학생 희롱 사건이죠. 근데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 그래서 신간회 활약으로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20년대에 전개가 되는데 암태도 수작쟁의가 일어났어요. 자, 이거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수정농들이 승리한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시고 노동운동 회사랑 철파되면서 노동자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1920년도 특히 29년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는데 자, 요 사건이 바로 어떤 겁니까?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다양한 사회운동의 활성화, 여성운동, 특히 여성운동은 근우회라는 단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1927년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신간회의 자매단체고 소년운동, 소파 방정환 선생님, 천도교라는 종교에서 주도를 했던 것이고 어린이날 제정되죠. 그리고 잡지는 어린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형평운동, 최근 들어서 아주 잘 나옵니다.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게 하자. 특히 어디에서? 진주에서, 경남 진주에서 했어요. 이거를 진해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오답의 세계로 안내하는, 꼬시려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진주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조선 형평사를 건립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 줄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만세 시위를 계획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60만세 운동이죠. 자, 그러면 고종 장래일에 맞춘 건 뭐예요? 3.1운동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근후에는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조직된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다. 신간회죠. 네. 그래서 X. 그 다음에 신간회는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 하였다. 개최하려 하였죠. 하였으나 하지는 못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무장독립전쟁. 무장독립전쟁은 이 계보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가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막 무장부대인 한국독립군을 산하에 두었습니다. 이게 누가 했습니까? 지청천이 했던 거예요. 자, 지청천이 1928년도에 여러분들 혁신의회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3부 참정신 있죠? 그 참정신이 두 개를 줄여요. 그래서 혁신의회 산하에 그 여당의 성격인 한국독립당이 있는데 한국독립당 산하에 한국독립군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지청천이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일전쟁이 1937년이에요. 이 연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혁명당 그냥 줄여서 민족혁명당이라고 해도 돼요. 조선을 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민족을 빼진 않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선혁명당은 전혀 다른 당이에요. 그러면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김원봉이 한 거예요. 의열단 중심으로 김원봉이. 조선민족 전선동맹이에요. 조선민족 전선동맹. 그래서 이게 유일당 운동을 했던 겁니다. 193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네. 그래서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 뭉쳐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물론 임시정부는 빠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938년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직된 군사단체이며 그러면 김원봉이 만들었던 이거 조선민족 전선동맹으로 조선민족혁명당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군사단체이며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1938년도에 만들었던 조선의용대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얘네들은 가입을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여기 조선의용대가 1942년도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가는 혁신위회, 나는 조선민족 전선동맹,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의열투쟁 보겠습니다. 예, 군대 말고 의열투쟁. 우선 의열단 김원봉. 이 의열단 김원봉 같은 사람은 여기 보시면 김원봉, 윤세주 이런 사람들이 1919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입니까?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자, 의열단의 행동 강령은 신치원 선생님이 조선혁명선언에 잘 나타나져 있다. 박재혁, 부산. 그 다음에 김익상, 조선총독부. 네. 그 다음에 김상옥, 종로경찰서. 그 다음에 김지섭, 일본 황궁. 나석주, 주식. 그래서 조정의 주식회사, 식산은행. 이게 전부 다 의열단.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왜 만들었어?
임시정부가 침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 탈퇴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해체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활로 모색하기 위해서 김구가 상하이에서 31년도에 조직을 했습니다. 두 명의 걸출한 분이 나타나죠. 이봉창과 그다음에 윤봉길. 자, 3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국민당의 장제스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했던 것이 이 두 사람의 의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20년대 무장독립전쟁 10년도에 독립운동 기지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것에 이제 결실이 일어납니다. 봉오동 전투 이거 6월이에요. 1920년 6월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대한국민회군, 그다음에 군무도덕도군 이게 나오는데 봉오동 전투에 어떤 부대가 참여했느냐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와요. 네. 자,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했어요. 157명 정도를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이거 1920년 10월이죠. 최대의 승리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여기에 연합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한인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죠. 그것이 바로 간도 참변이고 그리고 자유시 참변, 독립군들이 이동하면서 소련의 러시아의 자유시에서 무장 해제를 당하는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세 협정해가지고 중국 만주에 있는 그 군벌인 요놈한테 장장님, 장쩌린 요놈한테 독립군 잡아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돈 주겠다. 이게 바로 미세 협정이죠. 자,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와해가 되는데 이것을 와해된 것을 세 개의 부서로 모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참정신이에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이 세 개로 모읍니다. 이것도 너무 잘한 거죠. 이 모은 걸 또 두 개로 모아요. 혁신의회 국민부, 혁신의회 국민부. 혁신의회 당이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내에 있는 부대가 한국독립군.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지청천. 이 사람 원래 일본군 장교였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국민부, 조선혁명당, 여기에 있는 부대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있었던 조선민족혁명당 누가 있었어요? 그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 요거를 조선은 빼가지고 민족혁명당 해도 되고 조선민족혁명당 했는데 이거를 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냐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양세봉 선생님이 한 거예요. 양세봉 선생님이 한 거예요. 자, 이런 부대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활약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최근에 물어보고 있어요. 마이크 줄이 막 흘러내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본 강의에서 많이 그 강조를 하고 했었는데 한국연합전전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이제 만주사변 1931년도에 일으키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가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 이 호로군이 뭐죠? 일본 애들이 만든 그 철도를 지키는 용병들이죠. 얘네들과 연합작전을 씁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제전자령 전투.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약간의 안개팀. 예? 어떻게 요라고 그랬어요? 독립군이 지천이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을 멘트해요. 쌍. 전차 사자. 탱크 사자라는 얘기죠. 한국 독립군은 지천청 장군, 쌍성보 전투, 그다음에 전차 뭐예요? 대전자령, 그다음에 사도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릉과 흥경성 이런 전투는 조선혁명군이라는 거야. 조선의용군하고 같이. 자, 그 다음에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만주 지역이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는 유격투쟁이에요. 유격은 이런 부대가 아니라 소규모의 뭐 게릴라 전술을 하는 거죠. 그 얘네들은 공산주의자들합니다. 동북항일연군이 뭐냐면 연합부대인데 동북항일연군 연합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보천보 전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국 광복회라는 거는 뭐냐면 이 동북항일연군에서 중국 애들은 빼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인 그런 단체예요. 보천보 전투.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일성이 활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 관내로 들어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누구? 김원봉, 그래서 조선혁명당, 의열단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5개의 단체, 여기 한국독립당,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뭐 조성원 선생님이라든가 지청천 뭐 이런 사람들 다 탈퇴합니다. 물론 김구의 임시정부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리고 1938년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아까 만들었었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인 조선의용대 부대를 만든 겁니다. 4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어디로 이사 갑니까? 충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조성원 선생님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했던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41년도에, 이건 40년도에 발표가 되는 거죠. 연도 상당히 중요해요. 한국광복군 40년도에 만들었었고 총사님과 지청천, 뭐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다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얘네들이죠.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김두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김두봉. 자, 이 김두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독립동맹. 김두봉은 원래 조선의용대에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화북지대, 조선의용대의 일부인 화북지대, 이 사회자들이 조선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의용군 만들었고요. 얘네들은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항일전선. 그래서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 얘네들은 북한 인민군에 편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줄 문제로 확인해야 된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창설된 뭐는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삼았으며 김성훈, 나석주 등이 있었다. 의열단이죠. 한인 애국단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인물은 이봉창, 김지섭이다. 김지섭이 아니죠. 이거 의열단이죠. 그럼 이봉창 말고 누구? 윤봉길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한국광복군은 조선의용대 병력을 흡수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자, 4번, 한국독립군은 양세봉에 지휘하여 중국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한국독립군인 양세봉이 아니라 누굽니까? 지청천이죠. 양세봉은 뭐예요?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 자, 그러면 근대문물과 민족문화의 발전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그러니까 이게 근대문물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여기에 나오네요. 대황제폐하께서 가보년 중흥의 기회를 맞아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정하시고 새로이 경장하는, 그래서 가보경장이라고 하죠. 정령을 반포하실 때 특히 한문과 한글을 같이 사용하는 공사 문서를 국한문으로 섞어 쓰라는 칙교를 내주셨다. 모든 관리라 이를 받아들여 근래에 관보와 각 부군의 훈령, 지령과 각 군의 청원서, 보고서가 국한문으로 쓰였다. 이제 본사도 신문을 확장하는 때를 맞아 국한문을 혼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황제폐하의 성스러운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무개혁,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실시했던 내용들을 많이 홍보했던 국한문 혼용체, 이 신문은 바로 뭡니까? 황성신문이에요. 1898년에 했던 황성신문. 장지연이 유명하지만 이 신문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남궁옥이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술국치 이후에 한성신문으로 발행되다가 폐간되었다. 네, 맞는 얘기죠. 천도구 기관지다. 이건 만세보죠. 만세보. 1898년 8월 창간한 일간지로 개화 문명의 수용을 통해 근대사를 건설하고자 국민 계몽에 주력하였다. 어찌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황성신문의 자매지인 제국신문입니다. 부녀자들 또 서민들 중심으로 창간했던 1898년 9월에 창간되어 광무정권이 폐방된 9번 신참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네, 그래서 기역과 리을 정답 2번. 자, 그러면 자, 근대문물.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신문 발행했던 박문국, 기기창. 이것은 특히 이제 그 영선사, 기기창은 영선사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전항구 화폐 발행했고요. 우정총국, 그다음에 경복궁에 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성전기회사, 그다음에 철도는 경인선이 최초고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됐다. 그래서 1905년, 1906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의료는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제중원으로 개칭을 하였다. 그다음에 광제원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종두법 지서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근대식 건축물로는 독립문, 덕수궁, 석조전, 명동성당이 있는데 덕수궁,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이고요.
명동성당은 고딩 양식이라는 거, 이거 양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한성순보, 순한문신문이죠. 방문국에서 최초의 근대 관보였고요. 한성주보는 주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마다 나오는 거고,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초의 민간신문 한글 영문판 있었던 독립신문이 있었고,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돼 있었죠. 황성신문의 자매지였다. 국한문 혼용이었다라는 거 남궁옥이 했었고, 9번 신참, 즉 광무개혁의 내용을 많이 홍보를 했다. 국권피탈을 위해 한성신문으로 이름은 바뀌었으나 폐간되었고요. 자, 그 유명한 시리아 방송되고 여기 황성신문이 있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만소보 천도교의 기관지예요. 천도교의 기관지. 그 다음에 경향신문 천주교에서 기관지로 발간을 했었고요. 해외로는 신한민보 미국, 해조신문 연해주, 그 다음에 친일신문으로는 경성일보, 대한신문, 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이면 이렇게 갈라놓으면 친일신문, 합치면 좋은 신문. 아시겠죠? 자, 근대교육 보겠습니다. 신교육.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적 사립학교는 원산학사예요. 1883년도에 그 같은 해에 동문학이라는 정부에서 만들었던 영어 강습 기관입니다. 최초의 학교, 공립학교는 유경공원이에요. 공립이죠. 86년도에. 그리고 원산학사는 사립이고, 자, 신교육의 제도화는 여러분들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 그러면서 이제 한성학교, 소학교, 이런 관리중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거 세웠다라는 거. 신교육의 확산, 신교육 확산에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세웠고요. 민족계 인사들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신민회,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자, 국학연구 보겠습니다. 국어연구, 국문연구소, 지석영, 주시경. 이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어 연구회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로 낙회단하게 되는 것이고, 자, 조선어 학회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표준어 제정하고, 그 다음에 맞춤법 통일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제정 시도했었죠. 조선어 연구에서는 각야날 요거 하나만 했어요.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사학, 역사학은 박은식의 혼,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관련된 건 많이 했어요. 박은식 선생님. 왜냐하면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신채훈 선생님은 고대사. 신채훈 선생님이 중요했던 것은 낭가사상이었죠. 낭가사상.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주로 고대와 관련된 거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강조가 되는 사회경제사 백남은 선생님이죠. 유물사관. 공산주의 사관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일본의 정체성을 비판하였다.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봉건 사회경제사, 사회경제사예요. 그 다음에 실증사학, 이병도 손진대, 문헌공주 강조했죠. 진단학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실증사학이다라는 거. 자, 종교로는 유교, 박은식 선생님, 유교 구신론, 유교가 개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조했던 것은 유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불교는 한영원 선생님의 불교 유신론이죠. 천주교는 고아원 교육기관 설립했고요. 천도교, 동학을 계칭한 거죠. 누가? 손병희 선생님이. 그리고 만세보 가능했고요. 이 천도교가 3.1운동을 했던 주도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나철 5기호,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던 나철 5기호가 창신했습니다. 단군신안입니다. 적극적인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군, 중광단을 만들어 놓고 중광단이 북로군정서군에게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죠. 이 신앙 자체가. 그 다음에 개신교, 병원 설립, 그 다음에 배제학당, 이화학당 같은 교육기관들 많이 설립했다. 자, 한 줄 문제로 마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87년도에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이 점등되었다. 그렇습니까? 네. 통리기무 아문 내에 설치된 방문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근대 신문은 바로 뭡니까? 한성순보죠. 한성순보. 자, 근대사의 주요 인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썼던 사람은 누구냐?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 나와 내가 아닌 사람의 투쟁이다라는 거죠. 아주 유명하죠.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자, 신채호 선생님이 쓴 책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 문화사 이거 쓰신 거죠? 이거 기억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조선상고 사감은 안재홍이란 분이 했던 것이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독립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바로 누구?
박은식 선생님이죠. 자, 그 다음에 홍영식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보빙사로 미국 갔다 왔고 조사시찰단으로 일본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최초의 우정국장입니다. 자, 그래서 유정국 총판, 그죠? 네, 갑신혁명 주도했고, 그 다음에 신채원 선생님 보겠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민족주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을 위한 글을 적어주셨고,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이런 것들을 저술했죠. 난가사상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박은지 선생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동사상을 강조했다. 대동교를 창시했는데 대동교는 바로 이제 양명학과 사회질환을 합한 거예요. 그리고 혼을 강조했습니다. 혼 또는 국혼이라고도 불릅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그 다음에 홍제약. 이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렸었는데 조선 책략 때문에 만원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만원소. 그러니까 영남지방에서 영남 만인소 등과 관련된 만원소. 너무 국왕까지 노골적으로 비판해서 죽었습니다. 김구. 유명한 분이죠. 임시정부의 주석이고요. 네, 나중에 가면서 신탁통치 반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북협상. 분단된 조국은 절대 안 된다. 남북협상을 개최하셨던 분이죠.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홍영식은 우정국 총판에 임명되어 일본, 영국, 미국의 공간에 우정국 설립을 통과하였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구는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여 대일전선에 참사했다.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이죠. 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현대사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국 설립과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가법 1949년 6월에 만들어진 법이죠.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땡땡땡땡 농지개혁법이다 라는 게 딱 나오죠. 최초 정부의 농지개혁법.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게 귀속한다. 뭐 당연한 거죠.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작용하지 않는,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당연한 거고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한다. 그렇죠. 이 법에 있어 농가라 하면 가주, 동거,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그러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이 농지를 한다는 얘기죠. 작용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다 해당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광복과 정부 수립의 노력 보겠습니다. 광복 직전에 국제회의, 카이로 회담, 최초의 독립을 약속했던 거. 이거 순차별로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건국 준비 활동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1941년도에 조수왕 선생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화북지제, 조선독립동맹.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조선의용군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조선 건국동맹이 4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여운형, 안재홍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 8.15 광복을 맞이했고 여기에서 조선 건국동맹이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 독립을 자꾸 재촉해. 이승만을 재촉해. 한국독립당 김구,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등등이 있습니다. 미 군정이 실시가 되었었고요. 자, 12월 달에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됐던 거 미송공동위원회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5년간 신탁통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서 우리가 미송공동위원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46년도에 근데 이게 1차 결렬돼 버려요. 1차 결렬되고 그 다음에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이 정읍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그런 발언을 해버려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좌우 합작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그래서 김규식, 여운형 이것이 최초의 여러분들 그 미 군정이 지원을 해줍니다. 좌우 합작 실원칙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토지와 관련된 건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돈을 주고 지주한테 땅을 사가지고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배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 입법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실파 처리하자. 과도 입법 기구는 미 군정에서 45명,
그 다음에 우리 측에서 45명을 뽑는 입법기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시들시들해서 끝나고 연희동 선생님 암살당하시고, 자,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문제를 어디에다가 유엔에다가 상정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남북한 총선거 해라. 그런데 소련이 입국을 거부를 딱 하면서 유엔 소총회에서 접근 가능한 지역에만, 즉 남한 지역에만 총선거하거라. 자, 이거 기구 잘 알아둬야 돼요. 남북한 총선거는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유엔군 파견했던 건 유엔 안보리예요. 그러니까 유엔 어디에서 결정했는가. 자, 이거 실시했다. 그리고 남북협상 1948년 4월에 그건 절대 안 된다. 남한만의 단독정보 수립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협상했던 것이죠. 남북협상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거 꼭 꼼꼼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남한과 북한 지도자 연석회의를 할 것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회의의 내용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라고는 합의를 했어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50 총선거를 했습니다. 자,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근데 거의 대부분이 무소속이 당선자가 많이 됐고, 즉 임시정부파들은 여기에 가입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출마 안 했어요. 김규식. 남북 협상파들 불참을 했다라는 거. 자, 재헌 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7월 17일 날에. 자, 여기서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에서 뽑은 거죠. 4년, 임기 4년의 대통령. 1회 안에서 중임이 헌정한다. 국회는 단언제. 자, 정부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한국회에서 뭘 했느냐. 반미족행위 처벌법 바로 했죠.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민특위 만들었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인해서 국회 풀악지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듬해 1949년도에 해체하게 됩니다. 자, 농지개혁법은 1949년도에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유상매수, 그 다음에 유상분배예요. 자, 농지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초대 정부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 그 다음에 북한에서 했던 거.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죠. 근데 여기는 유상매수, 지가증권, 돈 주고 사들여서 유상으로 분배한다. 단 3정보로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3정보로 제한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토지개혁을 하는 데에 성공적이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 줄 문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합작 운동은 미 군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습니까? 아니다. 처음에는 받았죠. 아니다. 제헌국회는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뭐를 실시했다?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친일 청산을 위해 제헌국회는 반미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과 통일을 위한 노력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다음 남북 간의 합의 배경으로 옳은 것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된다. 자주적. 느낌 딱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내용 보게 되면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셋째 내용 보게 되면 민족 대단결 해야 된다. 통일의 3대 원칙이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 이것이 1972년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 동아시아 대탕트란 말은 그 화해죠. 화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닉슨 독트린 발표하고 나서 이제 뭐 했습니까?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하죠. 그러면서 이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는 얘기고.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이것이 91년도에 12월 말에 이것이 되는데 이게 92년도에 1월 달 말 들어가게 되면서 발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정부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언했다. 이것이 73년도에 있었던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이죠. 네. 공산국 국가는 수교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이 노태우 정부 때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6.25 전쟁, 너무너무 유명한 6.25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애치슨 선언이에요. 애치슨 라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미국이 극동 방어선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유엔군이 유엔 안보리에서 참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천 산유작전으로
메가더의 유엔군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격? 압록강까지 진격. 그런데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죠. 50년 10월에. 그렇게 되면서 한강 우리가 수복했던 서울을 다시 빼앗겨. 그게 뭐야? 일사후퇴야. 51년도. 그러면서 38도 부근선에서 교착 상태. 휴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군사분계선 휴전선이 성립이 되더라. 자, 휴전회담에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이 군사 동맹이죠. 자, 그러면 각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에는 여러분들 7.4 남북 공동성명 최초의 남한과 북한의 뭡니까? 성명을 낸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6.23 평화통일선언. 이거 이때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호혜평등. 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전두환 정부 때는 별로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회담 안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남북 적시자 회담. 그러면서 이산가족 최초로 고향 방문이 실현됐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들이 여기에서 서로 교환 공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는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북방외교 추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91년도에 남북한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죠. 그래서 요 해에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12월에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 7.4 남북 공동성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91년도 12월 달 말, 아까 제가 그 12월 31일이라고 했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그 이듬해인 1992년 1월 달에 발표하게 된다라는 거죠. 김영삼 정부 때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안을 했지 만나가지고 뭐 회담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에 굉장히 화해 무드, 분위기가 좋았어요. 햇볕 정책. 그리고 금강산 관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2000년도에 그러면서 최초로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서 했던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됐던 배경에는 햇볕 정책도 있지만 그 전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리를 끌고 북한 고향을 방문했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햇볕 정책을 계승하게 되고 2007년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더라. 이게 정식 명칭은 아주 길어요. 2000년도 10월 4일 날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북한하고 관계 안 좋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폐쇄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에 자 3차 김정은 만났었죠.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자, 주요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평화통일 3대 원칙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를 만들자? 남북조절위원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자기네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하였다. 6.23 평화통일선언 아까 제가 얘기했고, 유엔 동시에 가입하자, 호혜평등 원칙하에 서로에게 문호 개방하자. 자, 남북 기본 합의서, 여러분들 불가침 선언이에요. 교류 협력에 관한 불가침 선언이에요.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식 명칭이에요. 남북한 화해 및 불가침에 관한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선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개성공단을 만들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경의선 철도 복원 사업을 여기서 하자라고 얘기했고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합니다. 이산가족 상봉하게 되고요. 개성공단 조성되고 경의선 철도 복원되는 거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에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한 줄 문제로 마무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최초로 남북한 정상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네, 동글뱅이. 2번 남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하면서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직통전화를 가설할 것을 얘기했습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는 91년도잖아요. 남북 조절위원회는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그래서 X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리책 핵심 문제래. 핵심 정리를 제가 해드렸는데,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빼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 빨간 체크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뭐 발췌개헌이라든가 그다음에 4.4 5.12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4.19 혁명 그다음에 그 72년도 10월에 있었던 유신 헌법 개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 6월 항쟁까지 다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경제 발전 과정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유엔과 관련돼 가지고 유네스코와 관련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근데 그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꼭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싹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하시고요. 훌륭한 계리직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그 우정국 발전에 이바지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격 꼭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까지 최고의 한국사 전문가 최승권이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